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그 다음에 동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3회가 아니라 2회나 1회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이 또 오전에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들이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음봉이 나오면서 동시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업비트 안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주체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의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시장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보시면 뭐냐면 최근 24시간, 자, 현재 시간 12시 39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의 유입량, 유출량을 보는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 인플로우라고 되어 있죠. 넷 인플로우, 이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에요. 자, 보시면 얼마 정도 되죠? 1억 6,3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는 자금들을 보시게 되시면 오히려 1억 4,200만 달러, 훨씬 더 적은 수치란 부분들이에요. 자, 감이 안 오실 텐데,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넷 인플로우라 해서 왼쪽에 보이실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시면 1억 8,700만 달러가 어제 유입이 되었고요. 반대로 1억 8,900만 달러 정도가 시장에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어제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지만 어디선가 이 바닥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정도 물량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사실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제가 9월 4일날, 자, 보시면 9월 4일날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1억 7,600만 달러 정도의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9월 4일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입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출되는 부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줬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9월 4일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보시게 되시면 상당히 많이 낙폭이 확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큰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낙폭을 보여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개미 털기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업비트 안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현재 오히려 순유입 자금도 역시나 순유출되는 자금 대비해서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고, 이런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물량들을 누가 세력들이 받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지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시장에 유출되는 자금들보다 오히려 유입되는 자금들이 그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현재 어저께 오늘 역시나 빠졌을 때 역시나 어땠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빠지는 자금들이 거의 없어요. 개인의 매도세가 오히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현재 7일간, 최근 7일간으로 봤을 때 탑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체인지스로 되어 있죠. 쉽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거? 체인별로 해서. 자,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쪽이 어디죠? 이더리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현금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게 되시면 제가 2주일 전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어땠죠?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바로 CEX. 여러분들 이제 CEX가 뭔지 다 기억나시죠?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CEX라고 합니다. 현재 이 거래소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알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대기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다 무너져 내려가고 안 좋게만 보이죠? 그렇죠? 차트 안에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기술적인 분석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들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은 여기까지 봤을 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업비트 계좌만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업비트로 입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업비트는 뭐예요? 거래소에 해당이 되죠. 그쵸? 이거를 어디서? 예금 통장에서 거래소로 입금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1억 정도를 입금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CEX 거래소,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돈. 그쵸? 이 돈이 어디로? 거래소로 입금을 시킨대요. 그럼 여러분들 왜 입금을 시키죠? 매수하려고 입금을 시키죠. 자, 지금 떨어지는 조정 구간에서 돈이 CEX 거래소로 입금된다는 것은 알트코인 매수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보게 되면 뭐가 움직이죠? 디파이. 디파이에는 뭐가 있죠? 팬들, 에이브, 모포 등등등 우리가 흔히 전통금융이라고 하는 예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관련 코인들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시장이 붕괴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돈이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시느냐 아니면 각가지 여러분들 온체인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느냐 이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공포감을 유발시키면서 개미털기에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돈은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들 흐름들 보시면 어때요? 어제부터 비트코인 하락할 때 자 소형 그룹들은 매수세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형 고래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에 나온 매도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도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에 올라온 글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냐.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안정된 건 알겠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있으면 다시 언젠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움직이고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따르는 지금 하락한 이유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정확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었을 때 시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자,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올라간 이유가 빠지겠죠. 그럼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저께 말씀드렸었던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의 에세이에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기사들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시면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 보스틱 있죠? 보스틱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철저하게 분석하고 언제쯤 시장이 바닥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오늘 준비했는데 오늘 이런 지표들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내용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현재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가 하나 퍼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물량 털기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파생시장의 세력들 고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세력들과 고래들 역시나 이런 가짜뉴스들을 많이 퍼뜨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봤듯이 여러분들 확인하셨잖아요. 물량 오히려 더 담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들이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오히려 물량을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가? 우리는 이거부터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저께 나왔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면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일단 보스틱 발언 요약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스틱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현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월 회의에서 이 보스틱 총재는 추가 인하 지지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올해 남은 2차례 회의에서 추가 인하 필요성도
보이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인사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주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자, 미리 정해진 연속적인 금리 인하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지금 연내 3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점이에요. 자, 보시게 되시면 자, 10월 29일 날 보이시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8%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73.4%. 자, 10월, 12월, 그리고 9월 달에 이미 했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연내 금리 인하 3회예요. 근데 지금 이 총재들의 발언들을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다 다르죠. 현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총재도 있을 뿐더러 이 보스틱이라든지 다른 총재들도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지금 오히려 현재 연내 금리 인하 3회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연속적인 금리 인하 경로를, 이미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연내 금리 인하 3회가 지금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시점인데 연내 금리 인하 3회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3회가 반영되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다 하고 10월 달에 만약에 금리 동결 나오고 12월 달에 금리 동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충격이 가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말 동안에 얘기가 나오고 어제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뉴스나 이슈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이제 이 뉴스에 나와 줄 겁니다.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해온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또 주된 내용들입니다. 자, 만약에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연준은, 자, 우리는 연준입니다. 연준은 뭘 준비를 해야 된다? 바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그 다음에 동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제 상황이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열려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 자, 금리 인하 합니다. 연내 금리 인하 3회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3회가 아니라 2회나 1회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현재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들입니다. 원래 금리 인하 이후에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연준 역시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경제 전문가들 역시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혼란스럽다. 앞으로 얘네들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보통은 어떤 흐름대로 흘러가냐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이런 충격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상방과 하방이 제한된 흐름들 안에서 횡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얘기했던 금리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 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자, 노동시장, 자, 고용시장 자체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거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거나입니다. if예요. if 가정에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지표를 주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주시해야 되겠죠. 자, 고용 지표를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봐야겠죠. 자, 물가. 자, 최근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자,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자,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드시죠? 보험비 많이 빠져나가시죠? 보험이 뭐예요? 금융 서비스 중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PC 중에서
자, 우리가 먹고 쓰고 교통비 이런 거 싹 다 제외하고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서비스 쪽에 결제하는 이런 돈들이 소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비중이 꽤나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험비 많이 내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시잖아요. 부담 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보험비도 꽤나 많은 부담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목 예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PC 자체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서비스 품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와줬어요. 자,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0.2% 감소했다. 어떻게? 서비스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0.2% 감소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PC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기보다는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치가 나와줬을 때 일부 소폭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위쪽에 매물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와줬다가 일부 반납이 되면서 다시 바닥을 리테스트하는 과정들이 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현재 하락을 하더라도 자, 여기 갭을 우리가 왜 봐야 된다고 했죠? 강한 지지 구간에 해당됩니다. 이 갭이라는 게 뭐죠? 여기 텅 빈 구간 보이신가요? 여기 텅 빈 구간, 이 봉과 이 봉 사이에 텅 빈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구간 안에서 강한 지지 구간과 강한 저항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내려가더라도 이 구간을 또 지지해주고 반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위쪽 매물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왜 떨어진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더라도 리테스트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해소됐다라고 싶으시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셨나요? 자, 차트에 나와 있는 것들, 자,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음봉 터지고 어떻게 됐나요? 이거 하락이에요. 누군가 물량 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어땠나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방에다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자 방에 있는 글들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4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톡방 이거 신고하면 바로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유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료 같은 걸 왜 합니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다 전달 드리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자, 제 사이트거든요. 제 사이트별로 해서 여러분들께 싹 다 전달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좀 이거 뭐 확대가 돼가지고 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게시물에 따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매 주마다 이슈 일정들 싹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4주차 이슈 일정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 싹 적어서 올려드렸어요. 이더리움 청망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런 것들 싹 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께 유료를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여러분들 걱정되시고 이렇게 힘드시고 한 부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영상에서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들도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자,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바로 초대를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링크 받으실 연락처 필요하겠죠. 이제 문자로 링크 바로바로 전달 드릴 거니까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있다가 바로바로 또 초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고용지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나오는 지표들이 되게 많아요. 고용지표 나오기 전날, 그 전전날에도 이 고용지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PC는 시장이 충격을 줄 만큼 악재로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